낮에 하는 명리 이론 시간은 참고서, 저녁에 하는 실전사주 시간은 문제풀이 시간.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명리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 저녁에 하는 실전사주반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명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는 분은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명리 지식이 없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말이 있는데, 법륜 스님이, 법자 들어간 스님들이 참 괜찮으신 분이 많으세요. 법상 스님, 법륜 스님, 법정 스님. 3대 법 스님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법륜 스님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이란 없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그 좋은 일, 나쁜 일이란 없다. 이런 일, 저런 일이란 뜻이다. 좋은 일, 나쁜 일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것이 개입된 거고요. 주관적인 게 개입된 거고, 근데 우주에서는 그거를 좋은 일, 나쁜 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 저런 일로 본다.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라는 밑그림에다가 내가 좋은 치를 했는가, 나쁜 치를 했는가. 저도 명리를 공부하고 연구를 해보면 늘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일, 절대적으로 나쁜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은 좋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내 발전이 안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반대로 지금 당장은 나쁜 일인데 앞으로 그것 때문에 좋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이라는 거를 시간적으로 단기적과 장기적으로 풀어보면은 결국 새옹지마처럼 변하는 거죠. 새옹지마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 지난 시간에 잠깐 풀어봤던 이런 사주 같은 형태에서도,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늘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정의 좋은 일, 나쁜 일을 가려내려고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은 일인데 장기적으로는 나쁜 일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좋은 일인데 상대한테 나쁜 일일 수 있는 건지, 입장을 다르게 해서 보면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사주의 임수는 임목을 쓰는 것이 좋을까? 신금을 쓰는 것이 좋을까? 둘이 충하고 있으니까 둘 중 하나 골라 쓰시오. 둘이 병행하기 힘듦이라고 지금 써 있단 말이죠. 충이라는 거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에요. 축이라는 건 이거 아니면. 그러면 신금이 강해질 때는 임목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임목이 힘을 쓸 때는 신금이 쓰지를 못하고 할 거라는 뜻이죠. 하지만 궁성으로 주도적으로 보게 되자면은 인생 전반부의 청년기에는 신금이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은 임목이 힘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주가 지금 여자분의 사주인데 삶의 행태가 신금 장생을 받아 살아가는 삶하고 임목으로 내가 돈을 벌여서 자력갱생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돈 없는 남자가 너무 싫어요. 능력 있고 돈 갖춘 남자가 와서 나 그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 일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마음이죠? 이게 장생 마음이 편인 장생 마음. 편인의 장생 마음. 편인의 장생 마음. 지원받고 살겠다. 지원받고 살겠다. 지원받고 살겠다. 만약에 이 사주가 임목을 쓰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 내 능력 있어요. 나 내 능력 가지고 살 거예요. 나 내 능력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해주면서 난 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능력 기술 지원해주고 그 사람이 내 돈 벌어주네. 떳떳하게 내 능력 가지고 내 기술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내가 무슨 남자한테 뭐 의지하고 도움받고 살아요? 이 사주는 인생의 그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합니다. 그래서 충입니다. 인생 전반부에는 돈 없는 남자 싫어요. 뭐하러 일을 해요. 남자가 벌어다 준 돈으로 쓰면 되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진짜. 이게 신중무토를 남자로 쓴 건데 이 신중무토가 뭐야? 다른 여자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남자잖아. 지금 그런 형태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케이스죠. 그래서
아유, 삭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넘어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장생받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게 어느 시기가 되면은 독이 되어요. 왜? 기사대운에 인사신 사명이 걸리면서 뭐 온갖 송사, 소송에 걸려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인신 사화가 들어와서는 인사신 사명을 촉발시키는 인사신 대운 중에 신금이 들어오니까 돈 있는 남자가 와서 나 먹고 살게 해주더라. 그래서 그 돈 있는 남자 덕분에 마침 배우고 있던 기술을 안 배웠어. 그 이제 플로리스트 그런 거를 공부를 안 되겠다. 내 능력 가지고 좀 기술을 배워서 살아봐야 했다 했는데 돈 있는 남자 야, 너 일할 필요 없어. 내가 너 먹고 살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너 한 달에 용돈 얼마 필요해. 이래버리니까 아싸, 일 안 해. 했다가 그게 또 우당탕탕 무너져서 사건 사고 벌어지니까 다시 일해야겠다. 기술 배워야겠다.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배워야겠다. 그런 형태죠. 도대체 어떤 게 좋은 걸까? 나 먹고 살게 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은 걸까? 사주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반드시 남자한테 장생받고 살 생각하지 말고 자기 기술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오. 두 가지 경험을 같이 할 테니까 라고 하는 모습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법륜스님의 좋은 일, 나쁜 일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뿐이다. 내가 그거를 좋다라고 색칠을 하느냐, 나쁘다고 색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색깔을 색칠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또 이런 색깔로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죠. 자, 오늘 강의 259강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겁제에게 베푼 만큼 거두는 사주. 겁제에게 베푼 만큼 거두는 사주. 명리학계에서 이런 표현 쓰는 사람 호신쌤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오늘 주인공 사주가 이 사주인데 저는 이 사주를 보고 겁제한테 베푼 만큼 그 이상의 더 많은 돈을 버는 사주. 이 사주의 부모가 지금 아직 학생이에요. 지금 어려요, 아이가. 갑신년생이니까 지금 한 몇 살? 1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아직 어립니다. 지금 8살? 그 정도 됐겠네요. 8, 9살 정도 됐는데 좀 있으면 갑이 이민년, 좀 있으면 이제 갑진년 오고 하니까 아직 어리죠, 아이가. 아이 어머니가 아이 사주를 철학관에 보러 갔다가 세상에서 오만 안 좋은 소리를 다 듣고 왔대. 아유, 내가 큰일 날 사주를 가진 아이를 만들었구나. 이제 저한테 상담하신 분은 아이의 아빠세요. 근데 아이의 아빠가 약간 뒤늦게 뭔가 학문의 세계를 깨우치는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계셔서 젊었을 때 이 일 저 일 많이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 사주의 길을 찾아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도 여러 개 따시고 새로운 인생 2라운드를 준비하고 계시는 직업이 마을 이장님이세요. 농어촌 지도자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명리 공부를 이제 좀 하시게 되면서 명리 공부를 하시게 되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여러 선생님들의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제 수강생인데 제 온라인 그 수강을 구입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아들 사주가 궁금하신 거예요. 애엄마가 아이 사주를 다른 철학관에 가서 봤더니 오만 안 좋은 소리를 다 듣고 왔다. 일단은 그 얘기를 듣기에 앞서서 이 사주를 제가 먼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제가 첫 마디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사주 다른 철학관에 가면 오만 안 좋은 소리 다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쟁제가 걸려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사주에 대해서 조금 아시니까 사주가 쟁제가 걸려 있다. 재성 하나에 여러 비겁이 놓여 있다. 쟁제가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지독한 쟁제가 뭐냐면요. 겁제한테 합으로 걸려 있는 경우예요. 그럼 이거 우선권이 내 게 아니에요. 우선권이 내 게 아니죠. 딱 이 사주죠. 월간의 기토라고 하는 편제가 있는데 옆에 겁제가 딱 붙잡고 있어요. 갑기합으로. 그럼 이건 내 돈이야? 내 돈 아니야. 그럼 이런 경우가 쟁제 걸렸을 때 불리한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명리학에서는.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사주를 안 좋은 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 감명을 하시면 그 집 팔자야. 야, 돈 벌어서 겁제한테 다 뺏겨. 야, 친구한테 돈 빌려주지 마. 야, 세상이 다 도둑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주를 딱 보니 그 느낌이 와서 아버지한테 첫마디로 아이 사주 안 좋은 소리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물어보면. 그거 다 지우십시오. 그리고 아이한테 입번 끝도 내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그리고 제가 다시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에 대한 해석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주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드렸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겁제에게 베푼 만큼 거두는 사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호신쌤은 너무 낙관주의자 아닌가요? 그 맹목적인 낙관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저 그거 인정합니다. 저는 맹목적으로 낙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낙관적인 사람들은 잘못되거나 고쳐야 되는 점들까지도 다 낙관주의로 다 밀어붙여가지고는 개선하지 않거나 고쳐버리지 않아서 현상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낙관주의라는 것은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됩니다. 판단해야 될 건 판단해야 되는데 다만 이런 형태의 사주는 당연히 편제는 겁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뺏기는 사주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부터 제가 다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자아이 사주인데요. 자, 우선 사주의 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의 중심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요 월주와 일주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월주와 일주 중심 에너지를 딱 보죠. 상관생재격입니다. 그렇죠? 사화 상관격에 불꽃 튀는 상관이니까 밝고 화려한 상관이죠. 이 상관은 생지기 때문에 생지는 삼합운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자 하는 에너지입니다. 생지, 왕지, 화계지 아시죠? 자, 생지를 지지는 삼합의 운동성에 따른다. 그러면 사화는 무슨 운동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사유축 운동성을 가집니다. 그러면 사유축을 하고자 하는 사화라는 뜻입니다. 사유축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사화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서울, 대전, 부산, 서울, 대전, 부산, 서울, 대전, 부산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서울이란 뜻입니다. 사유축 운동은 궁극적으로 금국 운동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라고 하는 재주로 시작하여 금국을 펼치겠다라는 뜻이니까 금은 관성이니까 상관이라는 재주를 사용하여 금국, 관성을 만들겠다라는 건 재주부려 유명해지다. 재주부려 조직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자, 순서가 축, 유, 사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유, 사, 축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사주처럼 정직하게 사, 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글자가 좀 빠졌네요. 축토라는 에너지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사유 반합을 하고 있는 형태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상관이 천간으로 기토를 투출을 시켰으니까 상관이 정제를 올리지 않고 상관이 편제를 올렸습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재주, 재능,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재물을 천간에 올렸습니다. 특히 제가 월간에 재성 올리는 경우, 이렇게 월간에 재성 올리는 경우는 직업성의 관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재성이 올라가 있으면은 해당 에너지로 재물활동을 하겠다라는 뜻이다. 저같이 편인의 재성을 올리면 편인 가지고 재물활동하겠다는 뜻인 거고 상관이의 재성을 올리면 상관 재주가 내 재물활동이다 라는 뜻입니다. 상업활동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상관생재 재주 부려서 재물활동을 하고 나의 재능적성을 이용해 재물활동을 하고 그 상관이 생지기 때문에 생지는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동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신문 팔이를 하고 있는 신문 배달부한테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니? 그러면 신문을 팔고 있는 사람이 왕지다. 그러면 나는 언론인이 될 겁니다. 이런 거고. 그러면은 생지다. 그럼 너는 신문을 팔고 있는데 앞으로 뭐가 될 거니? 그러면 저는 신문 팔이에 멈추지 않고요. 신문을 돌려서 얼른 돈을 번 다음에 판사 변호사가 될 겁니다. 연예인이 될 겁니다. 큰 부자가 될 겁니다. 큰 사업가가 될 겁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생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인호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인목을 가지고 있다. 그 인목은 오화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사유축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화를 가지고 있다. 사회가 사화격이다. 그러면 상관생재를 하는 사회고 그 사회는 편관, 관성, 유명세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편관위에 내가 앉아 있으니 상관 사유축 운동을 하는 사회에서 내가 유금에 올라타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니까
이 사주는 상당히 괜찮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주 부려 돈 벌고 유명해질 거예요. 을목이 절지에 앉았으니까 나쁜 거 아니야.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고. 그건 좀 이따 생각하자고요. 근데 이 사주에 복병이 있습니다. 뭡니까? 얘 누굽니까? 이거. 그래서 상관생재를 했는데 그 돈이 누구 거냐고요? 내 돈입니까? 누구 겁제 돈입니까? 맞아요. 겁제 돈입니다. 겁제 돈입니다. 겁제 돈입니다. 그럼 이게 겁제 돈이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좋은 사주 아니잖아요. 노력해가지고 재주 부려가지고 남 돈 벌어주는 사주. 맞아요. 이 사주는 서커스의 곰입니다. 그러면 서커스에 입장료 받는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이 서커스 입장료 받는 사람이지. 서커스 단장이 이 사람이. 경영주, 구단주 이 사람.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 방송국의 연예인. 서커스 단장입니까? 서커스의 곰입니까? 서커스 곰이죠. 돈은 누가 벌어요? KBS 사장, MBC 사장이겠죠. 그럼 서커스 곰도 나쁘지 않네.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사주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인생 전반부의 미션은 상관적 재주와 재능을 발휘하여 재물활동을 번다. 근데 이 재물은 이미 겁재가 선점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사주는 풀 때 이렇게 봐야 돼. 뒤에 없다 생각하고 처음에는 갑신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가 기사라는 글자가 나타나요. 자, 여기까지만 봐요. 이 기사, 갑신 누구 거예요? 다 얘네들 거죠. 누구 거예요? 겁재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미션 내가 나타납니다. 이러면 겁재가 내 재산 가져가는 거예요. 겁재 입장에서 내가 도둑놈이에요. 겁재 입장에서 내가 도둑놈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겁재 입장에서 내가 도둑놈. 그러면 이거는 내 재물을 겁재가 가져가는 사주가 아니라 겁재의 재물을 거들어주는, 내가 돈 더 벌게 해줄게, 내가 거들어줄게 하는 척하다 가져오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가져오는 사주. 나중에 어떻게 써서? 머리 써서, 자격 가지고, 아이디어로. 그러면 이 사주의 미션은 인생 전반부, 자 보죠. 내가 태어났더니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이게 지금 천합지합 사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개의 사주를 모두 어떤 사주를 보여줄 거냐면은 연주와 월주가 천간합, 지지합을 하고 있어서 일명 천합지합, 그들만의 카르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사회궁이 나를 왕따시키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어요 하는 사주의 형태를 집중적으로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사주도 정임합, 오미합 해가지고 천합지합을 이룬 사회궁이죠. 이 사주도 갑신과 기사가 갑기합, 사신합 해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죠. 자, 이 사주도 천간의 무게합, 지지의 오미합 해가지고 연주와 월주가 천간, 기의 뜻, 마음과 지지의 실체, 몸이 탁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간지와 간지는요, 천간은 정신, 기의 합력이고요. 지지는 현실과 실체의 합력이에요. 그러면 천간에서는 합이 되는데 지지에서는 형을 치고 있으면 나 그와 만나서 결혼할래 라고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전셋집이 없어, 돈이 없네, 뭐 집안에서 반대를 해, 그런 뭔가 조종해야 될, 교종해야 될 일 같은 게 생긴다 정도로 보는 거고, 지지에서는 합이 딱 만들어지는데 천간에서 합이 잘 안 돼 있으면은 결혼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마음이 안 통하네, 뭐 이런 형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나를 빼놓고 사회궁이 지들끼리 리그를 만들었어. 그런 형태의 사주. 이렇게 되면 일주는 왕따인가요? 왕따가 아닙니다. 저는 보통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카르텔을 만든 사회. 기득권자들이 이미 시장에 진입장벽을 쌓아놓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진입장벽을 넘어오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그들만의 사회. 뭐 대표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의사사회 같은 경우 있죠. 의사사회. 야야야, 한의사, 야 의사 안 쳐. 치과, 야야, 걔가 의사냐? 야, 사람 목숨을 살려야 의사지? 해가지고 딱 그들만의 그 단단한 어떤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 뭐 무슨 시장 상인 조합, 뭐 무슨 암흑의 연대, 무슨 재벌들의 모임, 그 다음에 뭐 정치와 경제가 서로 딱 야합을 해가지고 그들만의 연합.
뭐 언론 재벌 아무개와 아무개의 연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다. 사회궁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있다. 자, 그런 사주는 일주가 진입하기 좋으냐 나쁘냐라고 물어보면요. 만약에 그러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사회와 연결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꼭 먹고 알 먹고가 됩니다. 하나 붙잡았더니 다 들어옵니다. 하나만 합의되면, 그럼 천간에서 합의되든 지지에서 합의되든 삐대고 들어가든 뭐라도 하나 합의되면은 한꺼번에 다 들어옵니다. 이 사주는 사신합하고 있는 사회가 사유합으로 나한테 들어옵니다. 이러면 연결점이 있는 겁니다. 자, 친분으로 만들어진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거 육합이죠, 지지에서. 육합은 친분인데 나하고는 사유합으로 연결되니까 나하고는 실력으로 연결됩니다. 그들만의 정으로 연결되었던 사회가 내가 실력이 뛰어나니 나한테 충성을 하게 되는, 사화가 사신합형하다가 나한테 사유합으로 들어오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옆에 있는 이런 사주는 오미합, 육합, 방합하다가 나하고 오술합, 삼합으로 연결됩니다. 육합, 방합이니까 그들만의 리그, 족벌정치, 뭐 혈연지연, 학연으로만 똘똘 뭉쳐 연결되어 있던 사회가 나의 실력으로 연결된다. 혈연지연, 학연, 우리가 남이가 하고 꾹꾹 만들어진 사회가 나하고 연결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실력으로 믿고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는 어떨까요? 이것도 혹시 오미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가 정임합, 오미합으로 천합지합되어 있는 사주가 나하고 술미형을 치는데, 이런 형태의 사주는 바로 옆에서 합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한 달이 뛰어서 합이 이루어집니다. 한 달이 뛰어서 오술합으로 연결됩니다. 사실 이 오화가 이제 밝고 화려하게 빛나는 불꽃이라고 한다면, 이 오화를 받쳐주는 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토하고 술토 계열입니다. 그래서 미토는 제가 숯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술토가 오술합이 되면은 난로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스케일은 오술합이 더 크고요. 집중도는 오미합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화가 미토의 보호를 받게 되면, 스타를 지원해주는 큰 삼촌이 매니저,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예요. 뭐 아버지가 매니저, 뭐 옛날에 요즘에 그 여자 골프 선수들 보면은 아버지나 가족, 형제가 매니저를 해주는 경우들, 연예인들 중에서도 가족이 이렇게 뭐 여동생 스타의 친오빠가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형태. 술토가 오술합으로 오화를 도와주겠다라는 거는 대형 시스템 회사, 큰 물에서, 큰 회사에서 너를 월드스타로 키워주마, 동네 스타가 아니라 큰 스타로 키워줄게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오화가 미토의 보호를 받다가 술토가, 오화는 미토로 키우지 말고 좀 더 크게 키워야 돼, 내가 돌봐줄 거야 라고 했더니 미토가 싫어,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야, 술토가 싫어,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야, 지지고 볶다가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오술합으로 들어온다 같은 느낌이고요. 나중에 시주에 내가 정관을 딱 차버리면은 이번에는 묘미합으로까지 가지고 들어오니까 미토까지도 내가 다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기가 막힌 사주죠, 이런 사주는. 근데 문제는 이런 사주가 술미형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술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청년기에서 중년기로 넘어갈 때 미토의 방식과 술토의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좀 분쟁이 좀 생길 수 있다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지금 돈을 감싸고 있는 지금 문서, 학문, 공부와 같은 건데, 그래서 이런 형태는 미토를 넘겨뛰고 바로 오화로 넘어가 버리는 물상적 행태를 취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토는 국내 시장, 이모는 중앙 시장 또는 국제 시장, 공간적 개념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런 사주는 국내에 있는 게 좋아요, 외국에 나가는 게 좋겠어요? 외국에 나가는 게 좋죠. 이 사주도 지금 이제 막 성인이 되는, 이제 고3 정도 됐죠. 이제 25년생이니까. 2002년 월드컵 할 때 태어난 이제 아이인데, 아버지가 상담을 했는데, 아이가 그 외국의 국비 유학생으로 지금 그 지역에서 추천하는, 지역에서 영재를 뽑아가지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외국으로 그 유학비를 다 보내주는, 그래서 부모가 돈 안 내고 그러한 장학생 혜택을 받아가지고 현재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주는 국내에 있는 것보다 외국으로 나가면 더욱 유리하다 같은, 그렇게 되면 이 사주는 좀 더 순리적으로 풀릴 수 있죠. 순리적으로. 이 사주가 만약에 우물안, 즉
월주와 일주의 환경 속에서만 놀게 되면서 연주하고 인연줄이 약해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편재는 지들끼리만 요 미토가 싫어! 임수 너한테 안 줄 거야. 내가 싹 가질 거야. 라고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겁재가 천간에 금을 쳐서 돈 가져가는 사주, 아예 원국에 나와버린 사주잖아요, 이거는. 이게 지금 지식 정보가 재물되는 사회죠. 보죠? 지식 정보, 정인이라고 하는 지식 정보 컨텐츠가 돈을 올렸어. 사주의 격은 겁재에서 투출된 제격 정인약. 정인격이죠, 정인격. 정인이 편재하고 합을 했으니까 격국 용신인 학문인성이 돈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요. 판단 내리는 딱 사주죠. 이런 사주 형태는 저는 어떤 직업을 많이 권하냐면 이런 경우는 금융공학을 많이 저는 권장을 합니다. 금융공학. 이 금융공학이 뭐냐면요. 컴퓨터 엔지니어, 뭐 AI, 인공지능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 요즘에 어디로 많이 가고 있냐면 금융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 금융계의 돈 투자, 금융 다루는 걸 이제 사람이 하지 않고 인공지능 컴퓨터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데 인공지능 컴퓨터의 투자 실력이 사람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접속을 하면은 당신이 좋아할 만한 화면은, 뭐, 영상은 한번 골라드리죠. 그거 다 AI가 하는 겁니다. 자기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검색어를 치고 어떠한 영상들에 좀 더 많이 체류를 하는지를 보고, 아하, 얘는 야동을 좋아하는구나. 아하, 얘는 폭력물을 좋아하는구나. 아하, 얘는 종교를 좋아하는구나. 아하, 얘는 무슨 뭐 수학과 관련된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인공지능이 딱 판단을 한 다음에 당신을 위한 추천 동영상. 그거를 딱딱딱딱딱 만들어줘서, 유튜브에서